게 어떤 건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해요. 이제 엠머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파로는 무려 12,000년 전부터 이 고대에서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최초의 고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에 건강에 좀 관심이 많다 하시는 주부님들 사이에서는 고대 곡물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파로는요.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널리 퍼진 곡물이기도 하고요. 로마 군대를 지탱해준 주식이면서 전투 식량이기도 했어요. 왜 완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로 유명한 황제 시저 같은 경우도 전리품으로 이 파로를 꼭 챙겼다고 합니다. 파로 안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비타민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각종 무기질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과 총 당 함량이 낮은 편이고요. 반면에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웰빙 곡물입니다. 요즘에 주변에서도 파로밥 드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로마 군대의 전투 식량이었다. 그러면 이태리에서 재배되는 곡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를 종단으로 가로지른 아펜니노 산맥 주변에서 재배가 많이 되는 특히 토스카나 지역 주변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고도가 좀 높고 춥고 건조한 지역이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 아주 유명한 곡물이기도 한데 EU의 법령에 따라서 화학적 살충제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탈리아 농림부에서 이걸 또 관리하는데 농학 박사의 엄격한 이 관리 감독 하에서 종자가 선별이 됐고 이 고대 곡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DNA 변형 없이 건강하게 재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아까 영상을 보니까 탄수화물을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착한 탄수화물인 파로를 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선생님 한국인은 진짜 왜 이렇게 밥을 못 끊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못 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한국인 밥심 아닙니까? 밥심. 네, 네, 밥심. 밥심. 네, 밥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자,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탄수화물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g 정도입니다. 탄수화물로 100g인데, 자, 우리가 그걸 어떤 정도인지 한번 실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즉석밥 큰 공기. 그게 이제 한 300g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탄수화물로 환산을 하면은 100g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큰 공기 하나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일 섭취량을 전부 다 한 거예요. 넘기네요. 당연히 넘겠죠. 우리나라 한국인의 일일 탄수화물 일일 섭취량은 307.8g으로 3배 이상 높습니다. 예. 와.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또 그중에서도 제일 높은 연령대는요. 60대 여성인데요. 자, 60대 여성 하면은 이제 폐경기를 겪으면서 이제 갱년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체 변화를 겪으면서 이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점진적으로 되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연령대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는 굉장히 느려졌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아니 근데 확실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단 음식을 먹으면 배가 금방 고져요. 저는 뭐 돌아서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먹었을 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우리 몸이 혈당이 너무 높아졌어. 응급이네 하면서 혈당을 빠르게 낮추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위 안에는 아직도 음식물이 남아있는데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내 몸에서는 또 나 탄수화물 필요해 하면서 단 걸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거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에요. 가짜 배고픔인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은 구별을 못하겠죠. 왜 또 배고프지? 하면서 음식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잉여의 탄수화물들이 계속해서 혈당을 올리게 되는 거고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니까 결국 혈당이 계속 오르고 꺼지고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파로의 당 함량이 다른 곡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가요? 굉장히 낮습니다. 당 함량은 100g의 파로 속에 약 2.4g 정도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콩류의 하나인 완두콩에 비하면 1.6배가 낮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퀴노아 같은 경우에는
100g당 5.3g인데요. 이거보다는 2.2배 낮은 거죠. 그리고 이 고대 곡물 중에 하나고 또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카무트에 비해서도 3.2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백미 같은 경우는 거의 2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치면은 파로가 굉장히 낮은 당뇨 함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고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출 수 있고 또 당화혈색소 수치나 공복혈당 수치 등의 당뇨와 관련된 전반적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앞서 GI 지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GI 지수는 낮은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혈당을 올리는데 GI 지수가 55 이하여야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호의 GI 지수는 40으로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 만나본 주인공도 반만 바꾼 거거든요. 백미를 먹다가 파로밥으로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좋아졌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후 혈당 차이, 쌀밥과 파로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차이 나겠죠. 당 함량도 낮고 GI 지수도 낮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실 수 있도록 백미를 먹은 직후의 식후 혈당과 파로밥을 먹은 이후의 식후 혈당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했어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요 정상 혈당, 공복 혈당 수치 100 미만인 정상 혈당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밥을 한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혈당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170일 우와, 굉장히 확 높게 올랐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번엔 파로밥을 한번 먹은 후에 혈당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우와. 특히 백미밥을 먹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혈당이 훨씬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즉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의 영향이 확실히 올 수 있으니까 먹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포만감이 좀 있어야 어떤 음식을 또 안 먹게 되거든요. 파로가 포만감을 주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파로는 그 식이섬유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서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자, 우리가 현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미의 약 2.16배 그리고 백미의 약 2.34배 수준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이제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빠르고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은데요. 파로에는 특히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노자일란은요, 이 물을 굉장히 흡착하고 점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에서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지고 식욕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식을 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변비 또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파로가 백미보다 흡수가 천천히 돼서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파로 안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전분이면 혈당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앞에 저항성이 붙었잖아요. 소화시키는 걸 저항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분은 전분인데요. 내 몸에 들어오면 약간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위나 소장에서 거의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좀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일반 전분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리고 또 체지방으로 잘 전환이 되니까 내장 지방도 찌우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살이 좀 찌는 방향으로 진행이 많이 되게 유도를 하는 반면에 저항성 전분 같은 경우는 흡수는 굉장히 소량만 되고 대부분은 대장으로 내려가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살도 찌지 않고 혈당도 오르지 않으면서 반면에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포만감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좀 섭취하는 양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파로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다른 곡물과 비교했을 때도 파로의 이 저항성 전분이 좀 높은 편인지 궁금해요. 네, 좀 높은 편입니다. 이 100g당 기준으로 봤을 때 백미는 0.64g 정도의 저항성 전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미는 좀 많죠. 100g당 2.63g인데 파로는 100g당 21.2g에 해당되는 높은 저항성 전분이 와. 함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저항성 정분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게 대장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것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짧은 사슬로 되어 있는 유리지방산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짧은 사슬의 지방산은
사슬이 짧기 때문에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잘 배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단수의 지방산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슐린의 기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인슐린 기능도 좋아지고 지방으로 쌓이지도 않고 잘 배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식욕도 좀 억제해주고 비만도 방지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기억하셨죠? 우리 어머님들. 지금 비만을 막아주는 게 뭐다? 단쇄 지방산. 요거를 딱 기억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하려면 근육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또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인데요. 이 8호의 단백질 함유량은요. 감자의 약 7.3배, 완두콩의 약 2.6배, 그리고 또 시금치의 4.3배로 굉장히 풍부한데요. 자,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고도 그 포만감을 제공해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좀 줄여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근육의 재료가 되는 걸로 단백질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꾸로 만약에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혈중에 있는 이런 지방산이라든지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럴 때 8호의 이 풍부한 단백질이 건강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파로밥 저희가 또 맛을 한번 봐야죠. 앞에 먹어봐야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로밥으로 유부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어우, 맛깔지게.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선생님? 보통 이제 파루와 백미를 3대7 정도로 섞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5대5 또는 7대3 정도로 섞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톡톡 터져. 네. 좋아요. 오독오독해서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애들 소풍 갈 때 싸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부초밥 쌀 때? 맛있다. 예, 그렇습니다. 유부초밥에 그 맛이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다양한 요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 오이나 토마토나 아니면 양상추 같은 다양한 채소에다가 이렇게 삶은 파로를 넣고선 샐러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토마토 소스나 아니면 크림 소스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 파로 리소토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계탕에요. 이 찹쌀 대신에 이게 불린 이 파로를 집어넣게 되면 약간 식감이 좀 쫄깃쫄깃하잖아요. 식감이나 영양을 좀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 과일에다가 이 파로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게 되면 건강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적정량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 원산지와 또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